자, 우리는 42페이지에 있는 여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여기에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습니다. 네, 그쵸? 여기까지 했어요. 그 마지막에 네 번째 있는 셀 서식을 여기를 한번 보려고 해요. 셀 서식에 여기 E5에서부터 E12는 이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구매자 수요. 네, 여기에다가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다가 명 표시하라고 합니다. 그쵸? 여기다가 이렇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하라고 해요. 지금 보니까 어떤 서식을 적용해야 이렇게 나올까요? 이거 어떤 거 해야 될까요? 우리 조금 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저렇게. 컨트롤 1 하긴 하는데 하긴 하는데 숫자가 여기다가 이렇게 천 단위 구분기호 쉼표가 들어가야 되고 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식을 이렇게 해줘야겠죠. 이렇게 해줘야 이게 이렇게 천 단위 구분기호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 잠깐만 구매자 수 잠깐만 여기 한번 볼게요.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여기에 여기 이거 차트인데 13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차트 거기 136페이지를 보면은 차트가 나옵니다. 앞에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교재 보셔도 되고 136페이지를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여기 판매 금액은 요거고요. 그러니까 판매 금액이 뭐냐면 판매 금액은 이거를 판매 금액이라고 하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구매자 수예요. 아셨죠? 근데 마지막에 보시면은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구매자 수 보면은 0명으로 되어 있죠. 네, 0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뒤에다가 0이라는 숫자, 무효한 숫자 0 모두 다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그런 서식을 적용한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샵 콤마 샵샵 0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거, 이 빼기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제가 어떤 스타일이라고 했어요? 여기 회계 서식이라고 했죠? 이렇게 아니면 쉼표 스타일. 아니 회계는 원화 표시가 들어 있으니까 원화 표시는 아니니까 쉼표 스타일로 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얘가요. 이 판매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빼기로 그러니까 0이요. 0이 저렇게 하이픈으로 표시하게 하려면은 쉼표 스타일로 해야 된다. 아셨죠? 그냥 무조건 다 샵콤마 샵샵 0이 아니라는 얘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일단은 구매자 수를 예, 뒤에 명까지 다 표현하기 위해서 이 부분 영역 설정해 볼까요? 이 5에서부터 이 12까지 범위 영역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는 사용자 지정에 가서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 불러오고요. 여기에다가 표시의 형식을 마음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지정하겠다. 사용자 지정 범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셨다면은 여기 있는 형식을 지표준 지워주고 지표준을 저는 지워주는 거 대신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예, 하늘 회색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저기에다가 그냥 바로 입력하는 거죠. 샵 콤마 샵샵 0 입력하고 한글로 명의라고 입력하면은 이 미리 보기를 통하면 이렇게 지정이 되는 거죠. 데이터는 숫자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명을 이렇게 서식을 적용해서 저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맞을까요? 네, 맞는데 교재에 보면은 교재는 그렇게 안 되어 있죠. 이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정렬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도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 정렬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오른쪽 정렬 한 번 더 클릭, 이렇게 오른쪽 정렬 클릭,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정렬은 숫자,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 얘도 오른쪽 정렬을 해주어야 감점이 안 됩니다. 이것도 정렬도 마찬가지예요. 정렬을 제대로 안 하면 감점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것도 한번 이렇게 볼까요? 이번에는 여기 판매 금액과 재고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판매 금액하고 재고량은 여기에 적혀 있지 않아요. 어디에요? 여기에. 요런 데에 적혀 있지 않아요. 적혀 있지 않아도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보고서는 알맞게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거 우리 아까 전에 그 차트를 봤을 때 판매 금액은 맨 끝에 0이 어떻게였어요? 하이픈이었잖아요. 그쵸? 하이픈이 나오도록 우리는 어떤 거 서식 적용하면 된다고요? 네, 쉼표 스타일로 적용하면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영역 이렇게 선택해 볼까요? 판매 금액에서부터 재고량 다 해주신 다음에 우리는 쉼표 스타일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쉼표 스타일 클릭. 자, 클릭하셨다면은 그리고 정렬도 우리는 오른쪽 정렬로 만들어 줄게요. 자, 변화는 없어요. 그쵸?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오른쪽 정렬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잘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할 어떤 거를 알아봤냐면 지금까지 제가 셀 서식에 대해서 지난 시간 또 뭐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오로지 셀 서식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 하는 게 에게 요거밖에 안 되는데 하고 제가 엄청 많이 설명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념을 잘 아셔야 여기다가 어떤 서식을 적용할지 바로바로 나오니까 제가 개념 설명을 조금 많이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5에서부터 이 12 영역에다가 구매자 수로 이름 정의를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름 정의라는 게 지금 여기다가 해달라는 얘기죠. 이 영역 먼저 이렇게 범위 설정해 볼까요? 구매자 수가 있는 이 영역 범위 설정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름 정의가 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정의라는 게요. 그 셀에는 고유 주소가 있어요. 어떤 주소예요? 고유 주소가 여기다가 이거 이렇게 클릭하면요. 저기 위에 셀의 주소가 이름이 나옵니다. 자, 어떤 거를 클릭하든 셀에는 주소가 있어요. 이 셀의 주소는 열과 행이 만나가지고 나오는 주소입니다. 아셨죠? 네, 저 주소는 고유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셀의 이름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야 고기를 잘 찾아가니까요. 그러면 이 셀에 주소가 있는데 여기다가 뭘 할 거냐면 셀 주소 대신에 이름으로 내가 한글로 아니면 영문으로 이렇게 이름을 거기다가 주겠다라는 거죠. 아셨죠? 강아지인데 이 강아지에다가 이름을 정해주는 거랑 같아요. 아셨나요? 네, 이름을 정해주는데요. 여기에다가는 이 내가 지금 열어놓은 이 엑셀 프로그램에 여기에는 딱 하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파일 있잖아요. 그 파일에는 그 이름이 딱 하나만 존재해야 돼요. 두 개 존재할 수 없다랍니다. 그리고는 띄어쓰기 없이 작성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수정하고 삭제는 여기서 하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다가 구매자 수 이 영역에다가 구매자 수로 해서 이름 정의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름 정의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져요. 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 우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역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달라고 했죠. 이 5에서부터 이 12 영역 설정 다 해주셨다면은 이름 상자가 있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5가 되어 있어요. 맞나요? 네, 여기에다가 이 5에다가 클릭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는 저기다가는 구매자 수라고 해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하셨다면 엔터 눌러서 이름 정의를 완료할게요. 다 되셨나요? 네, 이러면 이름 정의 끝났어요. 엄청 쉬워요. 자, 쉬운데 내가 여기다가 오타가 나거나 잘못 입력할 수도 있고 삭제를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수식 탭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식 탭을 클릭하시고요. 그리고는 이름 관리자라고 중간 정도의 이름 관리자 있습니다. 이름 관리자 클릭. 그러면 이름 관리자가 이렇게 나오면서 내가 여기다가 이름 상자에다가 이름을 정해 놓은 게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거를 알 수 있죠.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 구매자 수를 통해 가지고 편집을 할 수 있고 삭제도 할 수 있어요. 되시죠? 네, 여기 이렇게 되시죠? 만약에 잘못 입력했어요. 편집해 가지고 이름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역을 내가 잘못 설정했어요. 이 5에서부터 이 11호 해야 되는데 이걸 다른 데다가 했어요. 모르고 여기다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이렇게 지워주고 다시 여기다가 영역을 이렇게 또 지정해주면 됩니다. 아셨죠? 그냥 나 저거 어떻게 했지? 그래서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삭제하고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다 끝났죠? 뭐 이렇게 잘 되셨으면은 끝났어요. 자, 닫기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름 정의가 이미 끝났고요. 이름 정의를 하는 이유는 이 범위에다가 계산을 하기 쉽게 사실은 이름 정의를 보통 합니다. 뭐요? 계산하기 쉬우라고. 셀은 보통 이 엑셀은 그냥 데이터만 이렇게만 입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걸 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보통 많이 사용해요.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범위로 지정해서 이름 정의를 하면은 계산하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이름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잘 되셨죠? 잘 되셨다면 우리는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이미 이제 끝났어요. 잘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조건부 서식이 일단 뭔지 보고 시험 분석할게요. 이 조건부 서식이는 뭐냐면요. 여기에 이거는 지금 완성본이에요. 완성본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줄이 가져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줄이 가져 있냐? 조건에 맞는 것만 저기다가 서식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제가 조건에 맞는 것만 찾아가지고 서식을 적용한 거예요. 그게 바로 조건부 서식입니다.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조건이 이런 거예요. 구매자 수가요. 1000 이상인 거. 여기가 구매자 수가 이 부분이잖아요. 여기 영역이잖아요. 여기서 1000 이상인 거 찾으면은 하나, 둘, 세 개만 있는데 이 조건에 맞는 이 세 개만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글꼴을 파랗고 굵게 만들어주세요 하고 거기다가 서식을 적용한 거예요. 조건에 맞는 것만 찾아서 서식 적용. 그게 바로 조건부 서식입니다. 그러면 조건부 서식을 하면은 이렇게 요게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이렇게 찾을 때 어떻게 찾냐면 이 구매자 수의 첫 번째 있는 걸 가지고요. 자꾸 1000이 아닌지 비교를 해서 그렇게 찾습니다. 이거를 하면은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찾아주는데 이걸 하면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요. 이런 식으로 수식을 작성해서 찾아줍니다. 어떻게 찾아주냐면 여기 있는 첫 번째 있는 요 셀을 가지고 1000인가요? 아닌가요? 1000 이상인가요? 아닌가요? 그 밑에 것도 1000 이상인가요? 아닌가요? 그 밑에 것 계속해서 비교해가지고 1000인 거를 계속 찾아준다라는 거예요. 그 수식이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거 어떻게 만드냐 이거죠. 이렇게 요거 만드는 거, 여기가 이렇게 달러가 붙여 있는 거, 요게 무슨 뜻인지 그거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다가 수식을 적용하긴 할 건데 요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저걸 적용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수식을 하는데 이렇게 제가 요거 뭐라고 했어요? 이거를
여기가 이거 수식이에요. 수식이 뭐냐라는 거죠. 수식은 이런 게 수식이에요. 제가 여기다가 셀에다가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입력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하자는 거죠. 계산을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보통 제가 여기다가 이걸 더하는 거예요. 이걸 더하고 요걸 뺄 거예요. 그러면 수식을 이런 식으로 보통 합니다.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쵸? 계산을 하려면은 저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계산할 때 저런 거는 뜻은 뭐냐라는 거죠. 계산을 할 때는 늘 항상 저 등호를 입력해가지고 셀에서는 저 등호를 입력해야 아, 얘가 바로 계산을 하려고 하는구나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등호 입력을 하고 수식이라는 거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요거 기호를 꼭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입력하는 거죠. 이거 그냥 이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하겠다. 이거 뭔지 알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더하기 이거를 셀에서는 연산자라고 합니다. 연산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산술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거. 산술 연산자. 연산자에는 좀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다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거 더하기 빼기 이런 거 다 산술 연산자를 이용해서 저렇게 수식을 구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데이터를 이렇게 바꿨어요. 여기 있는 이 데이터를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그럼 바꿨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여기다가 110으로 만들어주고 120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는 비효율적이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A1 셀에 있는 거 A1 셀 요거잖아요. A1 셀, A 두 번째 셀, A 세 번째 셀을 이렇게 더해주고 B5 셀을 빼준다 하면 여기 있는 데이터가 자꾸 변해도 수식은 그대로니까 계속 여기 있는 셀을 더하고 여기 있는 셀은 빼주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이 A1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셀을 참조한다라고 합니다. 셀을 여기 있는 셀의 주소가 이게 원래 셀 주소잖아요. 셀에 있는 주소를 사용해서 셀 값을 가져와요. 그걸 바로 셀을 참조한다라고 합니다. 의미를 아셨나요? 그래서 이 셀을 참조해 가지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수식은 저렇게 구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걸 할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다가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셀을 참조해서 우리는 이거 지금 비교 연산자인데 더하기 빼기는 안 하죠. 이거는 비교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등호를 입력해서 수식의 의미를 먼저 시작을 알리고 그 다음에 셀을 참조해서 이 셀을 가지고 셀 값을 가져와서 자꾸 천인지 아닌지 비교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이 달러는 도대체 뭐고 여기는 안 붙어 있고 여기는 붙어 있는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뭔가요? 그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조의 종류. 참조. 지금 제가 셀을 참조한다고 했잖아요. 셀 주소값을 가져와 가지고 거기 있는 데이터 이렇게 참조해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참조라는 게 뭐냐는 거죠. 참조가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사용할 거는 요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지만 이것도 우리는 요것도 알아주셔야 합니다. 자, 상대 참조가 뭔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참조는요, 수식이 복사. 수식 복사라는 게 이렇게 여기 있는 거 가지고 밑으로 채우기 핸들을 통해서 밑으로 쭉 드래그 앤 드롭 하면은 이 수식이 복사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쵸? 수식이 뭐예요, 이게? 자, 여기다가 제가 1 입력하면은 1 입력하고 여기다가 채우기 핸들 여기 초록색 점 가지고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십자 모양으로 바뀌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는 셀 데이터를 복사하는 거고요. 자, 수식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여기다가 2 입력해 볼게요.
이 입력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여기다가 수식을 입력해 볼게요. 이 등호 입력하고 이거랑 더해 주세요.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여기 이게 바로 수식인 거죠. 네, 수식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 수식 사용할 때 밑에 있는 것도 똑같이 이거 더하고 이것도 더하고 이것도 더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채우기 핸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수식을 복사를 하게 되면 같이 요거 이거 더해주는 거 요거 나오고, 그쵸? 같은 행에 있는 거 이렇게 더해주고 요거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셀에 여기 있는 값, 셀에 있는 이 수식이요. 값이 아니라 이 수식을 복사를 해준다라는 거죠. 의미를 아셨나요? 이 셀에 수식을 이렇게 복사해주면 여기 수식이 복사되는 위치에 따라 가지고 참조하는 행과 열이 상대적으로 변경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여기에 수식을 여기 있는 데이터와 이 데이터는 A 두 번째 셀, B 두 번째 셀을 서로 곱해주세요. 하면 이런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쵸, 나오게 되죠. 1 곱하기 1은 1이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밑으로 이렇게 수식을 복사하면 이 수식에 있는 참조되고 있는 셀의 주소값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밑으로 올라가니까 얘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셀 참조하는 게 변경돼서 저렇게 참조해 준다라는 거죠. 자, 의미 아셔야 돼요. 그쵸? 아시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이게 여기 있는 셀 가지고 제가 밑으로 내렸잖아요. 밑으로 내렸으니까 여기 있는 A 2번째 셀이 밑으로 내려가요. A 3셀이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가서 A 2셀, A 3셀, A 4셀이 되는 거예요. 의미를 아셨나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B 두 번째 셀이 밑으로 이렇게 우리가 수식을 복사했으니까 요 행이 자꾸 이렇게 변하게 돼서 B2, B3, B4가 되는 거예요. 아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주소값이 이 주소에 있는 셀 참조하고 있는 이 셀 주소가 자꾸 바뀌는 거 상대 참조라고 합니다. 아셨나요? 네, 이걸 가지고 제가 밑으로 내렸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오른쪽으로 만약에 셀을 수식을 복사하잖아요. 그러면 열이 이렇게 변합니다. 요것도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아셨나요? 밑으로 셀을 복사하면 행이 변하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이게 셀이 참조가 되는 게 변하게 되겠죠. 의미를 아셔야 돼요. 자, 천천히 차근차근 가봅니다. 저 더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절대 참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참조하는 행과 열이 참조하고 있는 행과 열이요. 변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경되지 않아서 행과 열 앞에 달러 기호가 붙습니다. 어디에요? 여기에. 지금 이거는 안 붙어 있죠? 이거는 상대 참조, 이거는 절대 참조. 아셨나요? 왜 그럴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원금은 변하지만 이율은 고정해서 그대로 나타내고 싶을 때 이율이 계속해서 요거를 계속해서 참조하고 싶은 거예요. 요 밑으로 이게 제가 이게 수식을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나요? 요게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쵸? 여기 있는 거 셀의 주소가 변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값을 얘가 이렇게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근데 0을 지금 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5%를 계속해서 곱해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고정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의미를 아셨나요? 네, 어떤 의미인지 아셨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수식을 제가 이렇게 밑으로 복사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왼쪽에 있는 거는 이런 거 그냥 변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행이 변하잖아요. 밑으로 내렸으니까 행이 자꾸 변하지만 요 옆에 있는 거는 변하지 않게 달러를 딱 고정시켜 놨으니까 변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의미를 아셨나요?
자, 이게 바로 절대 참조가 되겠습니다. 상대 참조, 절대 참조 구분이 되셨나요? 되셨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해야 할 혼합 참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합 참조는 제가 여기다가 데이터를 이렇게 곱하고 싶어요. 여기 있는 A 두 번째 셀, B 1번째 셀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싶은 거죠. 그러면 여기는요. A 두 번째 셀 곱하기 C 1셀을 곱해야겠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A 3셀을 곱하고 그쵸? 그리고 여기는 B 1셀을 곱해야겠죠. 그쵸? 그런 식으로 여기는 A4 곱하기 B1이 돼야 되겠잖아요. 근데 이렇게 놔두고 셀을 밑으로 쭉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행이 변합니다. 어디 가요? 여기 1이 밑으로 내려가게 했으니까 행이 변하잖아요. 변하잖아요. 그쵸? 변하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지금 계속 여기를 계속해서 고정시켜 놔야 되잖아요. 어디를 고정해요? 요걸 고정시켜 놔야 되잖아요. 이거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 줘야 B1이 계속해서 참조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요? B1 여기 있는 것만 고정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요. 그쵸? 그래야 그 B1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B를 이렇게 고정시켜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냥 이것만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것도 여기다가 수식을 이쪽으로도 복사를 해줄 수 있어요. 수식 복사하면은 이거는 놔두고 이거 놔두고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거 다 했네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해서 수식을 복사를 해봤어요. 그러면 제가 이걸 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열이 이렇게 변하고 이게 이렇게 변하는 거죠. 뭐가 변해요? 열이 오른쪽으로 자꾸 참조를 해주게 되잖아요. 이동이 되잖아요. 그쵸? 이동이 되니까 이게 지금 B 두 번째 셀이면 여기를 지금 곱해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가 잘못된 거죠. 이게 아니라 어디요? A1셀, A2셀, A3셀, A4셀. 즉 A가 이쪽으로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옮겨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A가 변하지 않게 A를 고정시켜 주란 얘기죠. 그래서 A를 이렇게 고정시키게 A열만 고정시키게 만들어 주는 거. 의미를 아셨나요? 왜 A만 고정시키는지. 얘가 여기로 변하지 않게. 그렇지만 여기는 데이터는 밑으로 변해야 되니까 이는 고정시켜주지 않은 거죠. 다시요. 이번에는 여기도 이거 지금 제가 잘못했네요. 여기 B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B1이 밑으로 변하지 않게 행이 변하지 않게 행을 고정. 행 고정. 여기 지금 잘못했어요. 여기 B예요. 아셨죠? 행 고정, 열 고정. 어떻게 흘러가요? 이게 옆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A열을 고정. 여기에서는 이게 밑으로 흘러가지 않게 1행을 고정.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에 이게 여기로 변하지 않게 A열 고정.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행이 고정. 아셨죠? 네, 지금은 여기 처음 하신 분은 이거 엄청 헷갈려요. 엄청 헷갈리지만 우리는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조건부 서식에서는 조금만 더 쉽습니다. 지금은 조건부 서식에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게 요거였죠. 자, 여기 이 5셀 요거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밑으로 해서 비교를 계속 하겠다라는 거죠. 밑으로는 변해야 되니까 행이 자꾸 변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이 구매자 수가
오른쪽에 가서는 비교는 안 할 거예요. 왼쪽에 가서 비교 안 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열을 고정시켜 준 거예요. 의미를 아셨나요? 그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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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되죠? 자, 여기 있는 구매자 수의 비교를 하는데 밑으로는 비교를 할 거지만 오른쪽이나 왼쪽에 가서는 비교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열을 고정시켜 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의미 아셨죠?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아셨죠? 네, 요걸 가지고 이게 부등호가 이거는 이상이다라는 부등호입니다. 아셨나요? 아시죠? 네. 자, 이게 크거나 작다. 제가 여기다가 준비는 안 했는데요. 다른 데다가 해놔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부등호. 부등호라는 게 크다, 작다, 뭐 아니면은 이상이다. 크거나 같다, 이상, 뭐 이하, 뭐 미만. 이거 조금 아셔야 돼요. 초과. 요거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크다라는 거는 이렇게 정합니다. 작다, 이렇게. 이상이다, 크거나 같다. 이상이다, 천 이상이다, 천을 포함하는 숫자잖아요. 그쵸? 이하는 작거나 같다. 미만은 아이고 이거 미만이 요거랑 같죠? 요거랑 같아요. 예, 초과라는 말은 요거 제가 여기다 이거 잘못했네. 여기다가 할게요. 이 크다 초과 작다라는 의미는 미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요거는 아셔야 돼요. 부등호가 이렇게 되는 거 아셨죠? 네, 초과의 의미, 크다의 의미, 크다, 작다, 초과, 미만 이런 식으로 부등호 입력하고요. 이상이다는 이 숫자가 이 같다라는 부등호 어떤 숫자와 어떤 숫자를 포함한 그 이상의 숫자가 되고 이하 제가 여기다가 1000 이상이다 하면은 1000을 포함한 숫자가 되고 이하라는 거는 1000 이하를 포함한 그 밑에 있는 숫자를 말하잖아요. 그쵸? 맞죠? 네. 자, 그러면 여기다가 1000이라고 입력을 했다면은 이거는 1000을 포함하지 않는 999부터 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숫자를 말하는 거죠. 맞죠? 만약에 여기다가 1000 초과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1001부터 시작하는 거죠. 1001부터 해서 해당되는 숫자가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의미 아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이 1000 이상이다 라는 거는 1000이라는 숫자를 포함한 그런 숫자를 여기서 찾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잘 되셨으면은 우리는 이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하기 위해서 범위는요, 이 범위를 모두 다 이렇게 범위 설정해 주세요. 자, 범위 설정 다 되셨나요? 범위 설정 다 되셨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홈 탭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 탭으로 가시면은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는 단추가 보입니다. 조건부 서식 단추를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조건부 서식에 오시면은 여기에 새 규칙이라고 있어요. 새 규칙 클릭. 자, 새 규칙을 클릭하시면은 저희가 여기다가 어떤 거 할 거예요? 조건에 맞는 수식을 가지고 여기다가 비교해서 이걸 찾아주겠다라는 거죠. 수식을 이용해서 조건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거다라는 이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수식 아셨죠? 수식 우리는 여기 있는 그 1000 이상인 거 아닌 거 그런 수식을 만들어 줄 거니까 요걸로 하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다 클릭하시고요. 여기다 이제 수식을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다 수식 어떻게 해요? 수식을 입력하시는데 이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인 거 1000 이상인 거 요렇게 수식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구매자 수가 있는 첫 번째 셀은 이 5셀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다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만 해볼 거예요. 이 5셀을 클릭. 자, 이 5셀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아예 그냥 수식 입력하는 등호까지 아예 딱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져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5셀을 어떻게 해요? 밑으로 자꾸만 비교해서 1000명인 거 비교해서 찾아보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밑으로는 내려가지만 여기 오른쪽이나 왼쪽으로는 변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앞에 달러를 붙여줄 건데 이 달러를 붙여주실 때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참조를 변경할 때요. 참조를 변경하는 거는 이게 상대 참조를 F4키 누르면 이렇게 절대 참조로 먼저 한번 변하고요. 또 한 번 F4키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혼합 참조인 행 앞에 이렇게 달러가 붙고요. 한 번 더 붙으면 한 번 더 누르면 열 앞에 이렇게 붙어요.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상대 참조로 이렇게 F4키를 누르면 이렇게 자꾸 변하게 됩니다. 절대 참조 먼저 변하고 한 번 더 누르면 행 앞에, 한 번 더 누르면은 열 앞에, 그 다음에 마지막엔 상대 참조. 그러니까 F4키 계속 누르면은 뭐가 자꾸 변한다는 얘기죠. 뭐가요? 이 행 앞에 붙을 건지 열 앞에 붙을 건지. 근데 우리가 할 거는 지금 열 앞에다가 붙일 거잖아요. 그래서 F4키를 한 번 누르고 두 번 누르시면은 이렇게 열 앞에 예, 달러가 붙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F4키를 두 번, F4키 한 번 누르고 두 번 누르면은 이렇게 이 열 앞에 달러가 생기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잘 생겼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1000 이상인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비교해서 만들어주면 되죠. 이상이다 부등호 크거나 같다 라는 부등호 만들어주고 1000 입력해주면 1000 이상인 데이터만 얘가 찾아줄 거란 얘기죠. 자, 의미 아셨죠? 이거 쉽죠? 네,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여기 있는 이 참조를 절대 참조, 혼합 참조, 지금 거의 다 혼합 참조로 많이 나와요. 거의 다가 아니라 100% 혼합 참조입니다. 이것도 하다 보면은 아, 이제 열 앞에 붙여야겠구나 의미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다가 어디다가 여기다가 서식을 이제 적용하면 됩니다. 이 조건에 맞는 것만 서식 적용할 거 아셨죠? 그래서 서식을 단추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서식 단추를 클릭하시고요. 우리는 여기다가 서식을 이런 식으로 하자고 나와 있어요. 글꼴이 파랑하고 굵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글꼴 탭에 와 있고 글꼴을 파랗고 굵게 해주면 되는 거죠. 먼저 굵게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글꼴의 색을 자동으로 되어 있는 여기 있는 목록 단추 누르면 색상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파란색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클릭하면은 안 됩니다. 파란색은 여기 있는 표준색이 있는 요게 파란색이에요. 되셨나요? 네, 그렇게 해서 파란색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파랑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굵고 파란 거 이런 식으로 적응하겠다 나왔으니 확인. 한 번 더. 자, 여기에서 이 수식을 여기 조건에 맞는 이 수식에 맞는 조건에 맞는 거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하겠다 라는 의미가 되니까 확인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구매자 수 여기가 1000명 이상인 것만 찾아가지고 어디요? 전체 행에다가 이렇게 파란색 굵게 만들어 주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조건부 서식이 되겠습니다. 조건에 맞는 구매자 수 1000명만 해당되는 것만 찾아가지고 서식을 파랗고 굵은 걸로 서식을 적용하게 된 거예요. 의미를 아셨나요? 여기 할만하죠? 이거 할만하죠? 네, 좋죠? 네, 좋아요.